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이 매매 전략을 짜면서 이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. 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이 최대 이슈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, 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일은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1.26%, 1.05%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현재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동평균선에서 현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현재 상황은 조금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. 이 하락할 때는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매도세가 팔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겠죠.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여파를 줄 수 있을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. 이번 시간에는 조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이 뉴스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 고가 채운 대한항공, 아시아나 인수 재무 부담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로 짊어질 재무 부담이 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. 이 지난 팬데믹 기간에는 화물 부분을 통해서 여윳돈을 조금 쌓은 만큼 이 아시아나 항공의 2000%가 넘는 부채 비율을 충분히 떠안을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보시면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내년 2월 14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함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리는데요.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이 씨는 현재 이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다음 달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 참여할 국내 LCC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. 이 씨의 허가를 얻게 되면 3년째 이어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결합은 최종 관문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는데요. 이 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14개 국가 중 11개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었고, 이 EC, 이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. 이 대한항공의 염원인 이 메가 캐리어 초대형 항공사 등극이 점차 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 일각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부채 비율이 2000%가 넘을 정도로 악화된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 상태가 이 대한항공에 전가돼서 신용대가 하락하면 어떡하지? 난 걱정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아시아나 항공 합병 후에도 대한항공의 전일 충격파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시종평가 업계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재무 현황을 보시면은 대한항공이 인수에 수반되는 재무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 재무 여력을 갖췄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통합 대한항공이 탄생을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팬데믹 이전 때보다 더 나은 이 재무 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조금 기대를 저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올해 3분기 기준에 대한항공의 이 별도의 자본과 부채 총계는 이 각각 약 10조 1000억 원과 약 18조 9천억 원으로 이 부채 비율은 187.6%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기간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자본은 5,966억 원이고 이 자본 대비 이 부채는 이 12조 1,568억 원의 비중이 큰 탓에 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현재 1,121.5%에 이렇게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.
하지만 이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에 부채 비율을 저희가 한번 본다면은 이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보시면 단순 계산 시에는 약 295%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의 300% 이하는 좀 적정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다른 LCC들이나 항공사들을 봐도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시면 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는 이 팬데믹 이전 때 대한항공 재무 지표와 비교해도 좀 크게 개선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813%에 이르렀습니다. 따라서 이 대한항공이 팬데믹 기간에도 재무 건정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화물 부분, 이 화물 부분을 통해서 여윳돈을 모아간 덕분인데요. 실제로 국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이 마이너스 2,306억 원을 기록한 대한항공의 잉여금이 1년 만에 실제로 전환했고요. 이 이듬해인 2021년 4,495억 원에 이어서 지난해 2조 4,529억 원의 잉여금을 남겼습니다. 따라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 경쟁 당국의 기록 결함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최종 결과와 부가 조건 등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대한항공의 인수에 따른 이 재무 부담을 감내할 충분한 이 재무 완력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대외 신용도에 미칠 중단기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 부분과 더불어서 상승 모멘텀을 맞으면서 대한항공이 항공사들 중에 좀 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재무 쪽에는 좀 부담이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 통합 대한항공이 이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이 상승 모멘텀을 맞으면서 이 국내에서 가장 큰 이 항공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앞으로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와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 10일 이평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보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신중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최근 이슈를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여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트들이 많으니까요. 이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